미국 동북부 일대에 많은 눈이 내리며 항공편의 결항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조지 산토스 전 하원의원 자리를 차지할 뉴욕 3선거구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론 김 하원의원의 독거노인 AI 스피커 보급 시범 사업을 통해 한 70대 한인이 생명을 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 유권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뉴욕 총영사관의 유권자 등록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차량 유지 보수 비용이 연간 인상률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후 뉴욕 지하철역에서 청소년 무리 간의 싸움 끝에 총격이 벌어지며 1명이 숨지고 최소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 예산삭감 조치로 인해 뉴욕시립대학교 9곳에서 전임 교수를 파트타임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겨울 폭풍 노리스터가 오늘 미 동북부 해안 일대에 많은 눈을 뿌리면서 뉴욕과 버스턴 등 주요 도시를 오가는 항공편의 결항이 속출했습니다. 뉴욕시의 많은 학군 역시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했는데 약 100만 명 이상의 학생과 교사가 동시에 시스템에 접속하면서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로그인조차 하지 못하자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한 겨울 폭풍이 동북부 해안 일대를 지나가면서 펜실베니아, 뉴저지, 뉴욕주와 뉴잉글랜드 지역 해안에 많은 눈을 뿌렸습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는 시간당 2.5에서 5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오늘 오전 11시 기준 이 일대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약 1,50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사우스웨스트 등 주요 항공사들은 뉴욕 JFK 공항 등 폭풍 영향권 일대를 오가는 항공편을 예약한 고객에게 여행 일정을 16일 이후로 바꿔 재예약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새벽부터 쌓이기 시작한 폭설에 보스턴 등 일부 지역은 이날 휴교령을 내렸고 뉴욕시 5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지역은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해 정상 커리큘럼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뉴욕시 교육국 소속 학생 및 교사들이 원격 시스템에 동시 접속하면서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온라인 클래스에 로그인조차 되지 않아 수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이 같은 문제가 속출했는데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오전 내내 온라인 원격 학습 시스템에 로그인하기 위해 컴퓨터를 붙잡고 씨름해야 했으며 속만 태우다 아이는 수업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소속돼 있는 공립학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몰렸기 때문이라며 원격 학습을 제공하는 업체인 IBM과 긴밀히 협력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수용 가능한 용량을 확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린 학령기 자녀들의 경우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맞벌이 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원격 학습 결정으로 인해 근무 스케줄을 변경해야 하고 수업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으며 온라인 수업의 학업 성취도는 대면 수업보다 현저히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스노우데이로 학교를 폐쇄하고 그만큼 여름방학을 늦게 시작하는 방법으로 보충 수업을 하는 방식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허위 경력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연방 하원에서 제명된 조지 산토스 전 하원의원의 자리를 차지할 의원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오늘 뉴욕 3선거구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폭설 가운데 치러지고 있는 보궐선거는 저녁 9시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친 오늘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 뉴욕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오늘 투표는 오전 6시에 시작됐으며 저녁 9시 마감됩니다. 폭설로 인해 인근 공립학교가 문을 닫았다 해도 투표는 날씨와 무관하게 진행됐습니다.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 저녁, 나소카운티 공화당원들은 함께 집결해 마지 필립 후보를 지지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필립 후보는 톰 소우지 후보를 향해 당신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며 기필코 당신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부터 6년간 뉴욕 3선거구 대표 3선 연방하원의원으로 활동한 소우지 후보는
글렌코브 시장 역임, 나수카운티 선출직 행정관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뼈대 굵은 정치인입니다. 이 같은 인지도와 명성이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워싱턴 DC로 그를 돌려보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오지 후보는 필립 후보가 단순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판박이일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수오지 후보는 필립 후보가 총을 지지하며 공화당에 편협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초당적인 지지를 보이지 않을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필립 후보는 자신 역시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반이민 정책과 국경장벽 건설 및 경찰 인력 강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8일 발표된 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수오지 후보는 48%, 공화당 마지 필립 후보는 44%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 3선거구 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보궐선거는 오늘 저녁 9시까지 이어집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퀸즈 플러싱에 혼자 거주하고 암을 앓고 있는 70대 한인 남성이 극적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을 구한 일이 있었는데요. 신고를 한 이는 다름이 아닌 인공지능 AI 블루투스 스피커였습니다. 론킴 주 하원 의원은 주 정부로부터 지원금 50만 달러를 받아 한국의 SK텔레콤과 파트너십을 맺고 독거 노인의 생활을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론킴 의원은 지난해 뉴욕 주정부로부터 5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아 한국 SK텔레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독거 노인 생활 지원을 위한 AI 스피커 보급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한인 100명에게 AI 스마트 스피커가 보급됐습니다. 론킴 주 하원 의원실은 성명을 통해 플러싱에 거주하는 암에 걸린 70세 한인 남성 유 씨가 지난주 의식을 잃은 채로 쓰러졌는데 AI 스피커가 오랜 시간 교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911에 신고가 이루어져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빠른 조치로 인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8일 위험치료제 잔탁 과다 복용으로 쓰러졌습니다. 론킴 의원실은 구조된 남성은 연중 무휴 가정건강관리가 필요한 뉴욕주 내 수천 명의 시니어 중 한 명이라면서 독거 노인 생활 지원 AI 프로그램은 불시에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혼자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실이 퀸즈 지역 일대에 배포한 기계는 주정부 AI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계를 받을 때 이들은 메디케이드 수혜자,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 방문자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의원실은 퀸즈 외에도 많은 시니어가 거주하는 지역에 AI 스피커의 보급이 필요하다며 주정부 차원의 예산 확장을 요구했습니다. 또 메디케이드 비수혜자에게도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주 뉴욕 총사관 선거관리할 지역에서는 5,319명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뉴욕 일원의 역대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일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뉴욕 재외선관위는 등록 마감을 앞두고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보인 데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뉴욕 총영사관 선거관할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자는 총 5,319명이었습니다. 전체 추정 선거권자는 89,240명으로 등록률은 5.96%였습니다. 이는 역대 총선 당시 뉴욕 일원 재외선거 등록률보다도 높은 것입니다. 유학생, 여행자, 상사 주재원 등 국외 부재자는 3,255명으로 재외선거인은 2,064명이었습니다. 2022년도 제20대 대선부터 필라델피아 출장소 관할 델라웨어주, 펜실베이니아주가 뉴욕 총영사관 선거 관할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추정 제외 선거권자 수 자체가 확 줄어든 것도 등록률이 높아진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만 해도 제외 국민 수는 14만 4,199명, 추정 제외 선거권자 수는 11만 5,359명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8만 9,240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김수진 뉴욕 재외선거관은 지난해 말, 지난달에만 해도 역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뉴욕 일원 유권자 등록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는데 마지막에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다며 마감 직전에 공관으로 문의해 순회 접수 등록 장소 등을 묻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공관 신고 신청 접수는 인터넷 점수가 76.79%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순회 접수를 통한 접수는 19.12%, 공관 방문 3.78%, 전자우편 0.31% 등이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차량 유지 보수 비용이 지난 10년 동안 매년 평균 4% 인상, 특히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2년부터 그 인상률은 10%로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복합적 요인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차량 유지 보수비는 앞으로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돼 차량 운전자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평균 차량 수리비는 약 4,721달러로 추산됐습니다. 매달 약 400달러인 셈입니다. 차량 유지 보수비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매년 4.1%씩 총 49.8%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같은 기간 31.7% 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더해 인력 부족과 신기술 도입, 교통사고량 증가 등 특히 차량 유지 보수비는 팬데믹 이후 크게 뛰었습니다. 미첼 라이언 만델보험 실적 책임자는 팬데믹 이전 3.5%에서 5%에 머무르던 연간 인상률이 2022년부터 10%를 넘어섰다고 짚었습니다. 반면 인건비는 오르고 기술자는 적은 상황입니다. 미첼에 따르면 정비업계 인건비는 2019년 기준 시간당 약 50달러에서 거의 60달러로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동안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면서 수리 수요가 줄었고 이에 따라 기술자들이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났기 때문입니다. 또 공급망 이슈에 따른 부품값 인상에 더해 인건비, 보험비 등 모든 비용이 급증했으며 기술의 발전, 교통사고 심각도 등도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처럼 차량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는데 복합적인 요인이 제기되는 만큼 업계 전문가들은 인상률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차량 소유주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청소년 무리 간 다툼이 벌어진 끝에 총격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최소 5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해 현재 경찰이 추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4시 38분경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북쪽으로 약 14km 떨어진 브롱스 마운트 헤덴 애비뉴 지하철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부상자는 5명으로 이들 중 4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14세와 15세 청소년이며 나머지 부상자 나이대는 20대에서 70대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붉은 재킷과 스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하던 중 총격을 가했으며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열차가 역에 정차한 순간 총격이 발생했다면서 문이 열리자 무리에 속한 이들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총을 꺼내서 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다툼을 벌인 두 무리에 있었던 청소년들과 행인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인 에프레인 펠리시아노는 열차가 역에 진입하는 순간 2명의 아이가 비명을 질렀다며 최소 6발의 총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총격이 묻지마 총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청소년 두 무리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진 끝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격에 가담한 범인이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뉴욕 지하철에서는 몇 차례 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전반적으로 뉴욕시 범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뉴욕 총격 사건은 2022년에 비해 39% 하락했으며 지하철 살인 사건도 2022년 10건에서 지난해 5건으로 감소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망명 신청자 수용 문제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뉴욕시 행정부는 지난 11월 뉴욕시립대학교 지원 예산을 2,300만 달러 삭감했습니다. 이에 뉴욕시립대학교 9곳이 타격을 입으며 상당수의 전임 교수를 해임하거나 파트타임 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학생들 수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망명 신청자 문제로 자금 부족난에 시달리고 있는 뉴욕시 행정부가 각 부처의 예산을 삭감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뉴욕시 예산 삭감 조치로 인해 뉴욕 시립대학교 9곳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지난 11월 예산 삭감 조치를 내리며 큐니 예산을 2,300만 달러 삭감했습니다. 이에 뉴욕시립대 산하 퀸즈 칼리지의 경우 26명의 풀타임 전임 교수진이 대거 해고 처리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퀸즈 칼리지에서 공예학을 가르쳐온 말콘 맥더걸 교수는 풀타임 전임 교수직에서 해고 처리당한 뒤 파트타임 교수로 다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존에 받던 연봉의 3분의 1로 삭감 조치됐다며 교수진들이 입는 타격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맥더걸 교수는 아내와 두 자녀와 거주하고 있으며 갚아야 할 모기지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리해고당하며 수입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으며 보험 혜택도 하나도 받을 수 없어 생활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파트타임제 교수로 다시 돌아온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의 커리큘럼 지속을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립대는 성명을 통해 예산 감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임 교수진을 파트타임직으로 전환했다며 현재 절반 이상의 교수진이 파트타임제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금 부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수진 근무 시간 감축으로 학생들의 수업과 졸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3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 대부분 순위에서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전진했습니다. 가족 이민의 경우 1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1개월 1주 진전했고 2A 순위는 4개월 넘게 진전했습니다. 가족 이민 2B 순위가 1개월 3주가량 진전했으며 3순위는 5개월 넘게 전진했습니다. 4순위 역시 2주 진전했습니다. 다만 접수 가능 우선 일자의 경우 가족 이민 전순위 문호가 전면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에도 전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진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취업 이민 1순위와 5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감염자에게 5일 격리를 권장하는 방안을 철회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증상에 따라 격리 종료 시점을 결정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지침은 약의 도움 없이 최소 24시간 동안 열이 없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더라도 격리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 관계자는 최종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일부 수정을 거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지난 겨울부터 코로나19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이 전 세계 곳곳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완화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구축을 위해 분야별, 지역별, 세대별 우수 한인 경제인을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모집 대상은 해외 시장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좋은 평판을 가진 한인 기업인, 한국어가 능통하고 인터넷과 컴퓨터 활용 등 문서 작성,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수준의 정보 시스템에 능숙한 한인, 그리고 한인 기업의 해외 진출, 상품 수출과 관련한 모든 분야 종사자 등 300명입니다.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면 2년 동안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재외동포청 협력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전시회 등의 바이어, 미팅 파트너로 그리고 사업계획서 심의, 스타트업 경연대회 심사역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캐시오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 지난해보다 1,770만 달러 증가한 1억 달러 이상의 주정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학습 및 방과 후 프로그램 강화 보조금은 뉴욕주 아동가족서비스국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전체 지역의 4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습 및 프로그램 강화 이니셔티브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방과 후 기금에는 방과 후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청소년 개발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25만 달러의 파일럿 프로그램과 기술 지원 제공자를 위한 100만 달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